반짝반짝 빛나는 책모닝 1785일차를 시작하겠습니다. 1700, 네, 85일차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역행자 다 끝나가는데, 요 끝나고 나면 기브 앤 테이크, 요 책 나갈게요. 네,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책이. 그래서 이거. 역행자 꼭 한번 없으신 분들은 사서 읽어보시고요. 오늘 316페이지고요. 월 수입이 아니라 경험이 중요하다. 창업 초기에 중요한 것은 경험이다. 그래서 유자본 창업의 테크 트리는 아래와 같다. 그랬어요. 그래서 다섯 가지를 또 한번 읽어볼게요. 첫 번째, 역행자 7단계 모델을 그대로 해본다. 역행자 7단계. 그다음에 두 번째, 카페를 창업한다면 카페 관련 서적 20권을 읽는다. 고깃집을 창업한다면 관련 서적과 마케팅 책을 20권 독파한다. 이것만으로도 동네에선 질 수 없는 게임이 시작된다. 세 번째, 인스타그램, 블로그, 유튜브 광고 할 수 있을 만한 플랫폼에 대해 공부한다. 인스타그램이나 블로그나 유튜브 중에서 공부를 하고 관련 책을 봐도 좋고 강의를 들어도 좋다. 큰 기대 없이 간단히 책에 나온 마케팅 방식들을 조금씩 실행해 본다. 기대는 하지 마라. 여기서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조금씩 실행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 실행이 중요하다. 내가 쓴 글 하나인 스마트 플레이스 밸런스 이론을 네이버에서 검색해 보자. 이상한 마케팅도 있고 이제 자청님께서 해놓으신 게 있어요. 네이버에서 검색 스마트 플레이스 밸런스 이론. 한번 쳐서 검색 한번 해보세요. 네. 여기를 검색해 보라고 했어요. 그다음에 네 번째, 끝났다. 사실 1번, 2번, 3번을 실천하는 자영업자는 없다. 7단계 모델을 그대로 해보는 거. 이거 쉽지가 않은 부분들이에요. 그죠? 예, 역행자의 그게. 근데 이제 저희는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역행자의 길 7단계를 가고 있는데, 이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다. 자영업자가. 그래서 이것만 열심히 해도 동네에선 상위 10%에 들어갈 것이다. 어떻게 해요? 카페 창업하면 20권을 읽어야 된다. 뭔가를 내가 할 때 20권을 읽어야 되고, 역행자 7단계 뭐도 해야 되고, 유튜브나 블로그, 인스타그램도 플랫폼에 대해서 공부도 하고, 관련 책도 읽고, 여기까지만 해도 엄청나게, 그쵸? 지금까지. 그래서 이걸 한번 실천만 해도 동네에서는 10% 안에 들어갈 것이다. 그 스레드 보면은 자영업 이거 안 돼요, 저래요, 막 이러신 분들 진짜 많은데 이 자청책 한번 읽어보시면 참 좋겠다, 그쵸? 추천해드리고 싶네요. 또 다섯 번째, 다음 단계가 있냐고? 다음 단계가 뭘까? 22 전략이다. 뇌 자동화로 지능을 향상시켜야 한다. 문제 해결력을 높여야 한다. 자영업은 프랜차이즈화, 직영점 늘리기, 새로운 업종을 확장하기 등으로 진화시킬 수 있다. 나는 앞서 언급한 것처럼 최근에 위스키바, 인피니와 욕망의 북카페를 차렸다. 욕망의 북카페는 원래 돈을 벌기 위한 곳이 아닌 자아실현을 위한 공간이었다. 사람들이 이곳에서 나처럼 좋은 아이디어를 떠올렸으면 하는 바람에서 만든 공간이다. 그런데 조금 운영하다 보니 현재는 유명 카페가 되었다. 강남 카페 중 네이버 평점 1위를 다툰다. 얼마 전에는 신문과 방송에 소개되기도 했다. 이런 얘기를 하면 꼭 이렇게 반문하는 사람이 있다. 욕망의 북카페는 루프톱이 있고 인테리어도 예쁘잖아요. 그래서 일일이를 다투는 건 아니냐라고 이제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원래 이 공간은 내가 인수하기 전에도 북카페를 운영되었던 곳이다. 두 번 놀러 간 적이 있는데 한 번은 손님이 나밖에 없었고 또 한 번은 나 외에 한 팀밖에 없었다. 하루 손님이 두세 팀 수준으로 아예 장사가 안 되는 북카페였다. 나는 그대로 인수했다. 북카페를 다시 열면서
별다른 마케팅을 하지 않았다. 다만 서울 북카페로 검색했을 때 맨 앞에 나오게 만들면 된다고 생각했다. 인터넷으로 네이버 지도 상위에 노출되는 방법을 검색해 보니 원리가 간단해 보였다. 어떻게 해요? 인터넷으로 네이버 지도 상에서 상위로 노출되는 법을 파악을 한 거죠. 그러면 이제 유튜브를 시작한 우리 박성민님은 유튜브에서 상위로 노출되는 건 또 뭘까? 그것도 이제 공부를 해보는 거죠. 블로그에도 상위로 노출되는. 저는 그분 생각이 진짜 많이 들어요. 그때 최 모향 아세요? 최 모시기 향님. 그분이 블로그를 보면 별거 없어. 근데 블로그 상위 노출이 되니까 다이어트 관련된 글을 썼는데 막 연예인도 들어오고 막 이러면서 많이 나가잖아요. 그 무슨 언니라고 하던데? 이름이. 블로그에서는 무슨 언니라고 했었어요. 그, 최 무슨 향님 막 그, 홀드 하는데도 막 앞장서서 저희들한테 막 도와달라고 그랬더니 막 도와주고 그랬던 분 있잖아요. 기억하시죠? 최 뭐 향님. 몇 년 전에. 아실 거예요. 기억 안 나요? 아실 텐데. 그쵸? 잠시 같이 공부도 하다가 지금 공부 안 한 지는 한 2년 넘었을걸요? 아린이 업어주고 막 그랬으니까, 아기 때. 아기를 너무 예뻐하더라고요. 서울에서 들었었어요. 그분이 상위 노출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아마 지금은 또 에너지가 좀 많이 빠지지 않았을까? 왜냐면은 한 가지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투잡으로 뭘 딴 거를 또 이렇게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한 가지를 파면 되는데, 능력도 많던데. 참 그 왔다 갔다 한 그 마음 때문에 있잖아요. 근데 잘 진짜 뭐 별거는 없는데 잘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상위 노출이 어떻게 하면 될 수 있는지도 막 찾아보잖아요. 그런 것도 이제 연구를 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무엇인가를 하신다면. 또 볼게요. 오픈하자마자 네이버 지도에서 1등을 할 수 있었다. 그리고 간단히 인스타그램 정도만 업데이트했다. 한 달 매출 90만 원도 안 되던 공간이 한 달 매출이 90만 원. 100만 원도 안 됐던 거예요. 하루에 뭐 두 팀, 두세 팀 받으면 한 달에 그렇게 되겠죠. 인수 2달 만에 월 매출 2천만 원을 찍었다. 정말 이게 다다. 뭔가를 무지막지하게 많이 해야만 장사가 잘 되는 게 아니다. 꼭 필요한 일만 하면 된다. 그러면 그 꼭 필요한 일이 무엇인지 어떻게 아느냐고 역행자 7단계 모델로 다시 돌아가야 한다. 돌아가길 바란다. 그리고 이번 챕터에서 돈을 버는 2가지 방법에 대해 말한 것을 기억하라. 욕망의 북카페는 사람들에게 행복감을 준다. 어떻게 해요? 물론 욕망의 북카페는 수익성 0을 염두에 둔 곳이다. 수익이 발생할 때마다 커피 가격을 낮추는 등 수익은 0으로 수렴시키면서 사람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야, 수익성이 올라가면 커피 가격을 낮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욕망의 그 북카페를 열 때 의도가 있었죠. 의도가 가장 중요하다 그랬어요. 우리의 의도. 우리가 의도는 돈을 막 벌어야지. 못 벌잖아요. 돈을 벌어야지. 못 버는 거예요. 내가 뭘 어떻게 해야지. 안 되는 거예요. 그걸 늘 지금 우리도 이제 공부를 하는데, 아, 내가 원하는 걸 정말 즐겁게 해야 된다. 근데 즐겁게 하는데 하다가 시무룩해져. 그건 즐겁게 하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진짜 즐기면서 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즐기면서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야. 무엇을 하든, 인스타그램을 하던, 라이브를 하든, 뭔가를 할 때 즐겁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아, 사람들이 뭔가 이 카페에 와서 책도 읽고, 본인이 책을 굉장히 많이 읽으면서 지금도 20권 책을 읽으라고 권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20권 책을 읽어서 관련된 서적을 읽어라. 그래서 아이디어가 잘
떠오를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겠다라는 게 의도였었어요. 그러니까 돈은 따라온다는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의도다. 늘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의도가 가장 중요하고 그 의도에 의해서 나는 네, 즐겁게 만들다 보면 돈은 따라와요. 근데 돈이 있어야 그렇게 하잖아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돈이 있어야 그렇게 한다. 아니요. 의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럼 돈은 따라온다. 이제 그런 마음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참 대단한 거예요, 젊은 친구가. 그쵸? 아, 또 볼게요. 나를 부자로 만들어준 본질, 강화란 무엇인가? 시골에 있는 학교 상급이나 문방구에 가면 10년, 20년이 지나도 그대로인 경우가 많다. 만약 시내에 사업장이 있었다면 경쟁에 밀려 곧바로 폐업을 했을 것이다. 학교 상권은 경쟁이 없기 때문에 아무런 발전 없이 가만히 있어도 생존할 수 있다. 실패한 사업자들은 핑계대기, 직원 탓하기를 시전하며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실패한 사업자들은 되게 뭐예요? 핑계대는 거. 직원 탓하기, 남 탓하기. 아이고, 때문에, 누구 때문에, 누가 도와줘야 되는데, 누구 때문에 하고 막 있죠. 스폰서, 뭐가 어떻고, 형제 라인 뭐가 어떻고, 쟤는 왜 저래, 선생님은 왜 저래, 뭐, 불평불만이 가득하신 분들 있잖아요. 내 안에서 불평불만이 있는 거거든요. 내 안에서 있는 거예요. 그걸 자꾸 보는 거예요. 내 안에서. 그래. 맞아. 내 안에서 있다. 자꾸 내 안을 보는 거죠. 아, 그래. 밖에 보는 것이 다 내 것이라 그랬지. 맞아. 그래. 저 모습을 보면서 느낌이 안 좀 얼른 느낌을 잡고, 사라지게 하고 또 생각을 해봐요. 신념이 뭘까? 두려움이구나. 두려움이구나를 딱 알아. 그거를 자꾸 놓는 거를 해야 누가 좋아요? 좋아. 내가 좋아지죠. 내가 좋아져요. 놓는 걸 해야 내가 좋아지는 거야. 근데 놓는 걸 정말 많이 안 했었단 말이에요. 중간에, 아, 그래, 뭐, 그렇지 하고 있죠. 저도 모르게 생각이 빠져가지고 생각하면 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생각하면서, 그래, 그렇지. 그리고 이해를 했거든요. 이해를 하면은 또 사라지는 거예요. 그 회피를 했던 거죠. 근데 그게 아니다라는 거를 또 알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안으로 들어가서 안으로 들어간데 뭐 속으로 어디 장기로 들어갈 데가 없잖아요. 내 생각 안으로, 느낌으로, 감정과 느낌으로 들어가서 느끼면서 해결을 하는 거죠. 그리고 신념도, 아, 이 두려움이 여기에 있어서 이렇구나라는 거를 자꾸 수업을 하다 보면 그게 이제 자꾸 되는 것 같아요. 안 되다가 이래 갔다가 또 저래 갔다가 생각에 빠져 있다가 이해하는 걸 다 하는 것처럼 요번에 그러셨잖아요. 내가 반복해서 듣다 보면 이해가 된다. 이해가 되는 거는 아는 것이 아니다. 이해한 거는 아직은 모르는 것이다. 진짜 아는 것은 경험하는 것이다. 경험하는 거는 그냥 알미예요. 그렇죠? 그래서 듣고 반복해서 반복해서 듣다 보니까 믿어지게 되고, 이해하고 믿어지게 되고, 그걸 안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경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계속 해주셨는데, 느낌으로 가셔가지고 느끼기를 하고, 느낌 쪽으로 계속 가셔야 되는 거예요. 느낌, 신념 놓기. 그걸 이제 계속 하는 거예요. 저도 뭐 잘 되는 건 아니에요. 잘 될 때 있고 안 될 때도 있어요. 근데 계속 하는 거죠, 뭐. 그래서 그동안 듣고 많이 들었고 모르는 것도 또 있지만 또 진도를 나가서 뭔가를 해주세요. 그게 뭘까? 아, 그래? 이제 요새는 그냥, 아, 이게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보이고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안 보이고. 그거를 조금 이해가 가는 아, 이게 이제 그런 느낌이 그냥 그 이해가 좀 되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아, 이게 이렇구나. 차원이 다른 거. 차원이 달라서 보이고 안 보이고의 차이가 있구나. 그런 것들이 조금 와닿는 부분들이 좀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열심히, 네, 누군가 자꾸 외부에서 보지 말고, 외부에서 보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봐야 돼요. 자꾸 외부에서 봐요. 제가 이래서, 공부를 하면서 내 안을 자꾸 봐야 돼요. 내 안을. 자꾸 외부를 보죠.
외부 보는데 10년 돼가지고 내부를 볼 수 있는 거를만 돼도 엄청난 거죠. 평생 어떤 공부를 해야 내부를 볼까요? 내부, 내면이. 나의 생각과 나의 감정과 느낌과 신념으로 들어가서 내가 어떤 게 무의식에서 작동이 되는지를 알 수 있는 거 엄청 중요하죠. 내일이 벌써 아침에 9시에 입금하는 날입니다. 선착순 자리 배정. 그쵸? 깨달음 시크릿 입금하는 날이에요. 많이들 들으셨으면 좋겠고요. 네, 어쨌든 실패한 사업가들은 어떻게 하고 있다? 핑계대기 하고 있고, 직원을 탓하기. 그죠? 탓하기를 시전하며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망하는 사업자들은 본질 강화에 대한 개념 자체가 없다. 망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본질 강화에 대한 개념 자체가 없다. 우리는 본질 강화를 하해서 좋아진다는 생각은 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우연찮게 공부를 하게 된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내면을 강화해야 된다. 그릇을 키워야 된다는 거죠. 꼭 돈을 벌어서 그릇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그릇을 키우는 거는 내가 삶을 사는데 인간관계 하는데 모든 것들이 그릇을 키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서 저도 지금도 그릇을 키우는 걸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뭐 부딪히죠. 소주잔에서 밥그릇으로 종지죠. 예. 양념장으로 바뀌었다가 양념장에서 공기로 바뀌었다가 공기에서 대접으로 바뀌고 대접에서 이제 점점 커지는 거야. 내 그릇. 마음의 그릇, 나의 생각의 그릇, 내 생각의 근원적인 마음의 그릇은 신념에 대한 그릇. 신념을 저항하는 걸 놓아버려야 커지는 거. 신념은 놓아버려야 되는 거야. 그쵸? 놓는 거. 그래서 본질을 강화시키는데 집중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본질 강화. 모든 것의 인간관계, 모든 삶을 사는데 본질을 강화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저는 음, 이번 주도 그렇고 저번 주도 그렇고 서울에 다녀왔는데 토요일 날 듣고 나서는 또 그냥 요번에는 그냥 좀 그런 것 같았어요. 네, 근데 어제랑 되게 좋아지는 거예요. 좋아져요. 그래서 막 글도 올리고 며느리가 글도 올리고, 근데 며느리는 내용은 잘 몰라요. 그쵸? 그래서 글을 올리고, 이제 오픈 카톡은 이제 남편으로 올리고, 어제 막 댓글이 달리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듣고 와서 뭔가 에너지가 좋아지면서 또 뭔가 일을 하고, 일할 수 있는 에너지도 바뀌어야 되고,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본질 강화에 신경 쓰는 거, 그것이 굉장히 가장 중요하다. 우린 나도 모르게 우연찮게 본질 강화시키는 프로그램을 만난 거야. 의식 수업을. 내 마음의 그릇을 넓히고 의식 에너지를 확장시키는 거. 그래서 이게 본질 강화인지 몰랐어요. 듣다 보니까, 아, 이게 진짜 본질 강화구나. 라는 거를 이제 진짜 이런 수업을 만날 수 있었던 것이 행운이다라고 할 정도로 본질 강화의 개념 자체가 망한 사람들은 없다. 일반 평범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본질 자체를 신경을 안 쓰죠. 몰라요. 이걸 해야 되는지 몰라요. 어떻게 하면은 아이템을 바꾸는지, 어떻게 하면 이 도구를 바꿔볼까, 어떻게 하면 환경을 바꿀까, 어떻게 하면 직원을 바꿀까, 이것만 생각한다는 거야. 정답은 땡. 지금의 결과가 나중의 결과와 똑같다. 달라질 것이 없다. 내면의 강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은. 그쵸? 그래서 문제 해결력이 없기 때문에 내면의 강화가 되면 문제 해결력이 생기죠. 근데 문제 해결력이 없기 때문에 결국 멍 때리다가 폐업한다. 폐업만 하면 다행이죠. 돈이 또 투자했던 것만큼 또 다 나가잖아요. 그러면서 계속 업다운을 계속 하는 거죠. 그러다가 나중에는 다 있죠. 퇴직금까지 다 부어가지고 투자했다가 그냥 망해버리면 다운이 됐다 업 올라가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참 이런 책 한번 쭉 읽어보고 독파를 해보고 정독을 하면서 내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지? 따라 해보자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욕망의 북카페를 볼게요. 본질 강화의 예시로 써볼까 한다. 사실 나는 이 카페를 수익을 위해 만들지 않았다. 이게 진짜 중요하거든요. 저 이제 이 일을 하면서 저도 아직까지 이걸 다 그래. 이게 자동으로 돌아가요.
이 사람이 이렇게 돼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게 해서 이 자동으로 자동방 돌아가요. 생각을 안 하려고 그래. 얘가 왜 이렇게 돌아가지? 그래요. 근데 그냥 진짜 즐겁게 내가 하는 일을 진짜 행복해지고 꿈을 이룰 수 있는 일이고 근데 꿈을 이룰 수 있다는 거, 그거를 이제 알려줄 수 있는 거, 꿈을 이룰 수 있어서 평생 죽을 때까지 수입을 벌 수 있는 거. 그들에게 어떻게 하면 알려줄까라는 거, 그들에게 관점이 있어요. 이 사람이 한 명 하면 내가 어떻고 저떻고 이거 가지고는 답이 안 나오죠. 네, 그래서 진짜 카페를 만드는데 수익을 위하지 않았다는 말도 안 되잖아요. 그럼 너는 돈이 많았지 않아라고 할 거예요. 끝까지 외부에서 보는 거예요. 끝까지 외부에서 보더라. 네, 돈 얘기는 내일 또 생각나면 하겠습니다. 꼭 하겠다는 게 아니라 생각나면 하겠습니다. 아니, 왜냐하면 토요일 날 저녁에 저희는 저희 사위가 이제 일이 늦어가지고 늦게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날도 10시 넘어서 11시, 10시 넘어서 들어왔어요. 토요일 날도. 그러면 네명이 데이트를 가요. 딸 부부, 아들 부부. 네명이 데이트를 가는데 석촌호수 쪽에 이제 어디 데이트를 갔어요. 가서 이제 2시에 늦게까지 하는데 카페를 찾아가지고 가서 데이트를 하고 오더라고요. 데이트를 하고 와서 4시 이렇게 쭉 이제 하고 있는데, 그 4명이 했던 얘기 중에서 저희 딸이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엄마 있잖아. 근데 그 며느리하고 딸은 같은 생각. 사위랑 저희 아들이 남자 둘은 같은 생각. 돈에 대한 게. 근데 뿌듯하더라고요. 저희 딸이 돈에 대한 게 돈을 모으는 거예요. 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모으는 사람을 보지 않는 사람은 이해가 안 돼요. 이해를 못 하거든요. 돈을 모으는 거예요. 돈을 모으는 거에 대한 그 며느리 같은 경우에도 돈을 모으는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아들이나 사위는 똑같은 거야. 그 얘기를 막 해주는데, 야, 공감 가는 거죠. 저도 돈을 모으는 것보다 쓰는 거에 초점이 있다 보니까 그 얘기를 하는데, 말을 하다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이 막히더라는 거죠. 말을 안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야, 근데 너는 참, 저희 막내 아들도 돈을 모으거든요. 근데 이제 돈에 대한 근원적인 또 신념이 또 안 좋으면 또 한 방에 싹 날려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잘 모으더라고요. 그래서 잘 모으면서 지키는 것도 이제, 어, 의식이, 이제 모으는 것도 의식에 의해서 모으고, 그 다음에 지키는 것도 의식이 지키는 거죠. 마음의 그릇에서. 근데 그런 분들을 나눈 얘기를 하는데, 야, 그래서 참 대단하다. 잘 모은다. 그래도 너는 아빠랑 막내하고는 민우랑 너는 아빠 성향을 좀 닮았나 보다. 그랬어요. 근데 저희 아들은 딱 저를 닮아가지고 희한해요. 그래가지고 근데 사위는 안 그런 줄 알았거든요. 근데 사위도 저랑 장모님을 닮았나 봐요. 아들하고. 그래가지고 성향이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데 얼마나 웃긴지 제가 내일도 기억이 나면 돈 얘기할 때 기억이 나면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오늘은 벌써 28분이라서 얘기를 하다 보면 땡 해버려요. 그래서 또 여기까지 좀 읽어볼게요. 네, 그래서 사실 나는 카페를 수익을 위해 만들지 않았다. 근데 수익은 있는 거야. 돈을 벌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인수하자마자 매출이 20배 넘게 뛰었는데 분명 뭐가 변했기 때문일 것이다. 그 이유에 대해 본질 강화 관점에서 이야기해 본다. 본질을 강화하는 관점에서 인수하자마자 매출이 20배나 올랐다 이거예요. 90만 원도 안 된다 그랬잖아요. 한 달에. 20배는 100만 원에서 2천만 원이 됐다라는 거예요. 대단한 거죠. 또 왜 그랬을까? 잘 볼 필요가 있고 내가 그것을 보고 실천할 필요가 있다. 카페를 하지 않아도 내가 어떤 일을 해도 그렇고 직장 생활을 해도 그렇고 자영업을 해도 그렇고 이런 마인드를 본질을 강화시킨다면 직장에서 승진이 잘 될 것이고 자영업을 해도 매출이 더 그냥 높아지겠죠? 그래서 굉장히 궁금해요. 네. 욕망의 북카페는 인수 당시에 장점이 많았다. 강남 한복판에 위치했으며 루프톱도 있고 인테리어가 매우 뛰어났다. 뷰도 좋고 조용해서 북카페로서 안성맞춤이었다. 근데 이게
인수 당시의 장점이었다는 거죠. 그런데도 100만 원이 안 됐어요. 한 달 수입이. 근데 장점이 컸지만 단점이 훨씬 컸기에 한 달 매출이 100만 원 남짓하는 처참한 결과를 맞이하고 있었다. 처참한 결과를 맞이하고 있었대요. 이거는 7가지. 네. 궁금하시면 읽어보시고요. 저는 여기까지 할게요.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 또 나갈게요. 1786일차. 그쵸? 네, 내일 또 나가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 한 주 시작이 되는데, 어우, 날씨가 얼마나 시원해졌는지 그냥 진짜 살겠어요. 서울보다 대구가 더 시원한 거예요. 요새 그 서울이 더 더운 것 같아요. 엄청 대구 오니까 엄청 시원해요. 그래서 네, 많이 시원한데 행복한 한 주 또 보내시고요. 8월 벌써 11일인가요? 오늘이 10일인가? 11일이네요. 어제 10일이었으니까 오늘 11일이네요. 벌써 3분의 1이 지나갔죠? 금방 지나갑니다. 내가 행동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찾아보고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쵸? 네. 내일은 대구에서 수업이 있고요. 토요일 날은 또 서울에서 수업이 있고요. 아, 네. 서울에서 또 수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9월 6일, 7일 깨달음 시크릿 있으니까 많이 참석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저는 여기까지 하고요. 그다음에 인사하고 마칠게요. 네.